우리는 즉시 남부로 향했습니다. 차로 6시간이 걸렸어요.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렸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지만 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메말랐습니다. 말리야, 엄마가 간다. 기다려. 해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 냄새. 형사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염전이 있는 섬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우리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황량했어요. 나무 한 그루 없이 그저 소금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그 염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쇄됐어요. 주인이 도망간 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염전을 걸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소름 끼쳤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도망갔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갔을 겁니다. 팔려갔다고요? 이런 곳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한 곳이 무너지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넘기죠. 형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딸은 어디 있단 말인가요? 또 다른 지옥에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도주 직전에 내륙의 한 농장에 연락한 기록이 있어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내륙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외진 곳에 비닐하우스들이 보였습니다. 버섯 농장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형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농장 주인이 나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나요? 주인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합법이에요.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형사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라오스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농이라는 여자. 농? 준호가 반응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컨테이너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주인이 가리킨 곳으로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컨테이너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몸, 긴 머리, 낡은 옷.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눈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에 지치고 고통으로 흐려졌지만 여전히 제 딸의 눈이었습니다. 말리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엄마. 정말 엄마예요? 말리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저는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습니다. 말리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말리가 제 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정말 엄마 맞아요? 딸은 그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형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우리는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놓을까봐 무서운 듯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리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행복했어요. 처음에는요. 말리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행복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많이 마셨어요. 말리의 몸이 몹시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저한테 화를 냈어요. 돈도 없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라오스년이 뭘 안다고. 그러다가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다음 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다시 때렸어요. 더 심하게요. 얼굴을, 배를, 다리를. 어디든지. 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돈도 없어요. 신분증도 남편이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무서웠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신고하면 너를 라오스로 추방시킬 거다. 그럼 평생 불법 체류자가 돼서 한국에 못 온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빚을 졌어요. 많이요.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남편한테 돈을 내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가서 일을 시켜. 그걸로 빚을 갚겠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리가 저를 안정시켰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섬으로 끌려갔어요. 염전이었어요. 거기서 뭘? 일했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소금을 채취하고 나르고 말리고. 말리가 자신의 손을 보였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섬이라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고. 먹는 건요? 하루에 2끼요. 밥이랑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말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말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다 저 같은 처지였어요. 외국인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위로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염전 주인이 경찰에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갔죠. 그때 저도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아무데나요. 그냥 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배를 몰래 타고 육지로 왔어요. 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육지에 와서 숨어 지냈어요. 경찰이 무서웠고 남편이 무서웠고 모든 게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이 농장을 찾았어요. 주인이 신분증 없이도 일을 시켜줬거든요. 여기서는 괜찮았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염전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으니까요. 말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리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왔어요. 정말 엄마가 왔어요. 우리는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말리를 찾은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말리의 남편을 추적했고 2주 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 숨어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를 잡았대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말리 그리고 준호가 법정에 갔어요. 처음 보는 법정은 위압적이었습니다. 판사가 앉고 검사가 서고 그리고 피고인석에 말리의 남편이 앉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10년 전 사진 속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척하고 초췌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급기야 채무 변제를 위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3년간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리를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리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말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어요. 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이었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했습니까? 주먹으로, 발로, 때로는 물건으로. 어디든지 때렸어요. 얼굴, 몸, 다리.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병원도 못 갔어요. 왜요? 어떤 이유였나요? 돈이 없었고 남편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혼자 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거든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염전으로 팔려갔을 때
말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요. 아프다고 하면 때리고 쉬고 싶다고 하면 밥을 안 줬어요. 도망가려고 시도는 안 했습니까? 했어요. 2번요. 하지만 잡혔어요. 잡히면 더 심하게 때렸어요. 말리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이건 그때 생긴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적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청석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우연히 라오스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해야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찾았습니까? 대사관, 경찰, 인권단체 모든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의원님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10년간의 아픔을 봤어요. 그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말리 씨처럼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신매매 조직에 넘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이며 용서받을 수 없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염전 주인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어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1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